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2019년 서초동 일대에는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연설자로 참석한 강성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최후 통첩의 날입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아직까지도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10년 전쯤에 그 광우병 아시죠? 지금은 누구나 즐겨 먹는 미국 소고기가 무슨 국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악의 근원처럼 묘사를 하더니 유모차 부대 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단 하나의 반성이라도 할까요? 아마 기억도 안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빨리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국을 지키자고 말했는데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 수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리가 많을지 몰랐을 때입니다. 심지어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친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평생 지지해온 민주당이 그럴 리가 없다며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검사들과 판사들이 잘못 본 것이다. 내가 맞고 저 사법부가 부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언론사들이 퍼뜨렸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쉬운 예가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송이를 발견하며 먹기 위해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나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끝내 닿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선 여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너무나 먹고 싶지만 현실은 불가능할 때 그 불가능한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이는 흔히 자기의 실패나 착오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빗대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포장하고는 그것을 논리적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고는 가끔씩 우리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곤 합니다. 그러나 발전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정치판에서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본인의 패배를 만천하에 알리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가 믿은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경고하는 것은 결국 이런 자기 합리화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확증 편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소식만 접하려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외부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똑같은 집단끼리만 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성범입니다. 저는 참 예전에 이분을 좋아했는데 실망이 너무 큽니다. 여수에서 이재명 지지 모임이 열렸는데 강성범이 발언한 것이죠.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하면 문 대통령도 당한다.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저 포도는 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범은 본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미움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사 정치에 눈을 돌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강성범이 하던 개그가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 이런 거였습니다.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풍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그맨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에도 멀쩡하던 시대 아닌가요? 지금은 언론중재법 아니죠. 언론재갈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랑 같이 방송하던 유튜버들이 지금 진보 인사들의 뉴스를 허위로 다뤘다며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적어도 강성범은 정부의 미움은 샀을지 몰라도 방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보수신문들이 그 말을 다 홍보해준다. 그런데 그 보수 언론이 공수처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려 슬펐답니다. 언론이 다른 공수처장 후보들은 못 나오게 해놓고 김진우 공수처장은 더 이상 기대감이 없게 만들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입니다. 재밌는 게요. 지금 김진욱 처장이 조의원을 수사하고 있으니 그들 기대와 다르고 이를 언론 탓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다음입니다. 이를 해결해줄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요. 이재명이 언론을 가만히 놔둘 것 같나요? 전 차라리 이낙연이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능글능글해도 적어도 국민 눈치는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시대가 도래하면 군사정권의 화려한 기환입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판단이 떨어지니까 조국 수호시 나가서 그렇게 연설한 것이고
차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 언론이 잘못했다, 검찰이 썩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25만 명이나 조민의 입학 취소를 반대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도대체 아직까지 이렇게나 많은 조민 수호자들이 있나 싶었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조작이 가능했으며 중국이 개입하여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온갖 커뮤니티에 퍼져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중국어로 네이버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동의합니다,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하는 문서가 공개된 것이죠. 주도자가 이렇게 중국어로 써놨습니다. 국민청원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자 황당한 댓글이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참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청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중국인이 참여를 독려한 주소는 정인이와 관련된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된 사실은 국민청원이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의 숫자를 이용하여 압도적인 여론 조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루킹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몇 천만 개나 해왔더니 이제는 외국인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면 가짜뉴스 중 하나라고 비판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가 바로 증거입니다. 청와대 청원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는 100만 명인데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국회 청원은 오직 4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디 갔냐고 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라는 청원 중에서 상당수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주소를 보고 동참한 외국인들의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단톡방까지 파져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청원에 집단으로 몰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지율에 휘둘릴 필요 없고요. 댓글에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소신과 신념을 통한 기준점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본인이 옳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가 아니라 저 포도가 먹고 싶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확실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지지한 강성범의 바람과 다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확실한 뉴스를 보여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보훈 인사 90여 명에 대한 내부 문서를 주간조선이 입수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대선 캠프 출신, 성남시장 당시 기관 출신, 정치권 출신 인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주요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문건이 폭로됩니다. 이러한 부정청탁, 채용비리는 국회의원직에서 잘리는 징역형에 상응하는 문제입니다. 어쩐지 경기도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대선을 포기하고 도지사로 연명하자 속셈입니다. 이런 뉴스를 봐서 드는 생각인데 강성범 씨가 참으로 불쌍해졌습니다. 같은 개그맨 김미화 씨는 연봉 8천만 원에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받았는데 누구는 조국 수호를 했음에도 유튜브로 건강제 광고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하루에 구독자분이 1000명씩 늘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직 검증된 사실만으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